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동복지 실천회 세움에서 함께했던 연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경림 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나옵니다. 후보가족 이기선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저의 또 다른 역할인 세움 연구 속의 소중한 세움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곳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를 위한 찾아가는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연구 발표 현장의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지지, 성인에 대한 긍정적 모델,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되었었던 프로그램 모델입니다. 그동안 세움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셨는데 그저 구전으로 좋았었다, 애들이 달라졌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증거 기반의 연구 자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6회 만남을 우리 각 번역별로 4분의 멘토 선생님께서 30명의 아이들과 소그룹으로 2명에서 5명까지의 멘티로 구성된 그룹을 만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 목표 잡혔던 건 청소년 집단활동으로 심리 정서를 지원하고 사회성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셨었습니다. 우리 연구의 목표는 멘토링 참여를 통한 멘토와 멘티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무엇을 경험했고 그 활동 이후에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주체들 멘토와 멘티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멘티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설문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양쪽 조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은 9명의 멘티들과 또 4명의 멘토 전부이신 4분과 함께 심층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9일 중에 4일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서 혹은 줌 연결이 좀 어려웠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각 1회씩 30분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내용들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인터뷰한 일주일 전에 미리 전해드렸고 생각해볼 시간을 가진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명의 멘티들이 참여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별적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영 간사님께서 좀 더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처음 참여하기도 했었던 아이들을 다양하게 멘티 인터뷰로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멘토 4분에 이렇게 이제 나오면 누가 누군지 너무 다 질적 연구 방법 XQDA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속적 비교 방법을 통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개념들을 추출하고 코딩하고 그 문장의 의미와 상호작용 맥락을 고려하여 개념을 비교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위주로 범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범주를 형성하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매 회기마다 작성하셨던 활동 보고서와 또 아이들이 회기 후에 이야기했었던 소감문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인하고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중요한 주제를 찾아나가기 위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했다는 소리입니다. 인터뷰뿐만 아니라 활동으로 52개 또 활동 소감문이 너무 소중했었는데요. 이것들을 그냥 두기가 아쉬워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잠시 진행했습니다. 질적 연구 결과를 또 드리겠습니다. 멘티의 인터뷰 분석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 어떤 활동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로 새로움입니다. 아이들이 이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에 가기도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함입니다. 단조롭지 않은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공연을 본다거나 객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양함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미리 정해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이 다양함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의 활동 경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는 즐거움이었어요. 아이들은 이곳에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고 이것이 함께 놀아서 재밌었다. 이 재밌었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걱정거리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엄마 아빠 이야기는 떠오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즐거웠다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들이 어떤 관계 경험을 하였는지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멘티 간의 관계 경험은 친해짐으로 저희 범주를 구성하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자꾸 만나니까 편해지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실제 어떤 아이들은 가족 간, 자매 간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매일 보는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그 상대의 가족 구성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멘토와의 관계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공부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재미있었던 이 활동이 그 재미를 준 사람으로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활력이 느껴진다. 여기서 무슨 소리를 들으셔도 느껴지시죠? 네. 느껴지실 거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범주를 구성했고 끊임없이 나를 챙겨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주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언젠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 오늘 회개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은 언젠가 들어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어른의 모델링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른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라고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라는 범주를 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같이 친해졌어요. 그냥 아빠 같아요. 우리 삼촌 같아요. 우리 선생님 가족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인터뷰한 몇몇의 멘티들이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족까지 친해졌으니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나와 마음을 통한 선생님들과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엄마 아빠 이야기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었는지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것, 그리고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두 번째 연구 질문이었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짜증이 줄고 내가 웃음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우리 가족들과 선생님이 했어요. 이게 밝아졌다, 활발해진 밝아졌다가 활발해진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정서적으로 밝아진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자기 행동의 변화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활동에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많이 나가서 놀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확고해지기도 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경험의 의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많은 부분, 이게 멘토링 6번의 시간이었지만 일상으로부터 꼭 수용자 자녀로서가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학업의 부담,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족 안에서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으로부터 쉼을 갖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 말을 했었는데 꼭 아빠와 노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에너지와 아빠와 했었던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아마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보람 있는 범주일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변화의 기점으로서 터닝 포인트로서 이 찾아가는 멘토링 참여하는 활동이 내 인생에 그런 변화를 줄 것 같다. 이미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구로서 이렇게 너무나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담는 것이 오늘 연구의 이제 한계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어려운 거 없었어, 나쁜 거 없었어, 힘든 거 없었어, 막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쉬운 점에서 아이들이 모두가 정말 9명의 아이들 똑같이 다 모두가 이야기했던 게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더 길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저 나이 때문에 혹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출소해서 혹은 내년에 제가 또 이걸 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이게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이자 아이들이 갖는 아쉬움이자 이 프로그램의 어려움, 유일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멘토분들과 긴 인터뷰를 했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따가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초반에 움츠리고 외로워하고 자신의 꿈을 한정하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멘토님들이 이제 이게 인풋이죠. 어떤 노력을 하셨냐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가르칠 것은 가르치면서 또 촉진자의 역할, 내가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이 활동에 있어서의 아주 명확한 촉진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이렇게 공주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멘토님들께서 발견하신 것들은 바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다른 이 안에서 멘티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멘토링 밖에서의 가족과 학교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대인관계 기술들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셨다. 긍정적인 정서 변화,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내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서 아이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오롯이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며 더욱 다양한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멘티들에게도 나타난 동일한 것들, 아쉬움과 나쁜 점과 어려운 점과 장애물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봐서 짜낸 것들인데요. 장거리로 인해서 갑자기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들, 그리고 이제 지방의 경우에 다양한 장소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 받는 것보다 좀 새로운 데를 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거리가 좀 멀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아쉬움들입니다. 그리고 멘토의 시간과 체력 부분은 네 분의 멘토가 모두 다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은 없으세요? 제 체력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차례에 선생님들이 3시간, 4시간, 2시간 그렇게 오고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노력이 활동에 대한 사례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한 점 아이들이 말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항상 깊이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 프로그램이 지속하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후원처에서 오셨습니까? 많은 아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이 확대되면 좋겠다. 이 일들이 확대되려면 아무래도
더 많은 지도자가 발굴되고 양성되어야 하겠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멘토에게 천면의 의미란 보람됨이며 또 자기 자신 멘토님들에게도 스스로에게 배움의 시간이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일은 이 네 분에게 사명이라는 대답을 모두가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어서 꼭 해야 하는 일이어서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다. 그리고 한 허락하신 선교지이며 우리 나의 양떼라는 마음으로 아주 온전히 당당하고 스탠드 펌할 때까지 잘 듣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했어요. 소감문을 해서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예로 뭐 숫자나 조사 때로는 뭐 대명사이 나타나는 아이들이나 선생님, 쌤, 삼촌 이런 말들은 제외하고 이런 단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기분이 느껴지는 글들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즐거웠다, 재미있었다, 맛있다, 놀아서 새로운, 좋은 이런 단어들이 크게 보입니다. 아이디어 활동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함께입니다. 선생님이 작성하시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위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대화를 좋아하는 서로 함께 이런 단어들이 눈에 좀 띕니다. 워드클라우드가 너무 재미있어서 멘티 인터뷰만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멘티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들은 처음, 새로운, 좋은, 노는 이런 것들이 만나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멘토님들의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표현을 자연스럽게 이것처럼 얘기를 하셨네요. 이 영수증 이야기가 제가 주제에서는 안 따라잡으시나 굉장히 좋은 의미. 네, 영수증 오래 전까지 영수증 굉장히 어렵게 모든 것을 영수증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선생님들께 행정적인 어떤 자율권을 주셔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게 되어서 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양적 연구로 진행했는데요. 우리 같이 연구한 유아제의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학생이고요.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한다. 나를 살려달라. 조언해 주어서 같이 함께 연구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유아사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수성 교수님의 소개로 세움을 알게 되었고 인별 접촉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점 연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네, 청년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두 응답한 자선 사업 설문에 모두 응답한 27명의 응답자를 최종 분석자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4번은 프로그램 회의 시작 전이 3, 4월에 그리고 4부는 프로그램 마지막 회의 10월, 11월에 사업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기술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변수인 것처럼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자아존중감이라고 하고, 자기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에 대한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인관계 기술,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구성되는 그 환경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적응 능력 기술들이
성인기 이후까지 쭉 지속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적응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뭐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분석을 실시를 해봤고요. 평균값만 보시면 됩니다. 가족 평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에는 2.93점이었는데 프로그램 이후에는 3.24점으로 다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자기 평균값도 마찬가지로 3.5점에서 3.89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응하기 기술 역시 3.65에서 3.07점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질적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교수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대인관계 기술의 변화를 발견했다면 이 양적연구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 기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발견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적연구는 이렇게 짧았고요. 그렇지만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연구를 분석하면서 저도 역시도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나 저는 이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특히 좀 많은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저도 이 아이들이 이 나이 시기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지성 교수님을 만나고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멘토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질적연구 분석을 하면서 참 좋은 어른이 한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선생님의 어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선생님도 계시고 뒤에 김희영 우리 석사과정 학생인데요. 활동 보고서와 설문지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구조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셨고 지금 우리 세움에서 아이들 자원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서 조금 더 연구스러운 결론을 적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갑자기 앞에 내용이 막 이상하고 이렇게 짧아서 시간이 없었다는 게 보고서에도 느껴지는데요.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결론에 대해서 제게 가장 깊이 남았었던 세 가지의 민용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게임을 굉장히 오래 많이 하면서 지냈던 멘티. 게임을 할 때 나는 평생 이러고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멘토링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도전 욕구 같은 것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평범한 안정적인 직장 같은 월급이 꼬박꼬박 잘 나오는 그런 평범한 생활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활을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그냥 이거 한마디면 사실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노력하셨고 애쓰셨던 이것들이 아이들의 이런 말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멘티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좀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생각 이전에 어쩌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멘토링을 통해서요.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도 그걸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신 결과는 이렇게나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로 볼 때 모든 멘토님들이 이따가 다 보여주시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놀이에 대한 것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제에서도 나타났고요. 그 놀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용문인데요. 내가 스스로 즐거워서 노는 게 진짜 노는 거라는 겁니다. 노는 적은 그 반대. 사실 아이들은 그것을 느끼고 때로는 무언가를 위한 만남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놀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뭔가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회성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내가 놀고 싶어서 네가 좋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즐거움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는 이 인용문뿐만 아니라 멘토님들과 인터뷰하면서 한 단어로 멘토님들의 활동, 이 경험들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멘토님들의 진심이 담긴 진심 어린 그간의 노력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당당함과 변화들을 가지고 왔고 저의 부족한 연구이지만 선생님들의 노력과 아이들의 큰 변화를 담길 뭔가 부족한 연구였지만 앞으로의 선생님들의 또 생활의 삶에 또 세움이 나아가는 길에 또 후원해 주시는 마음에 큰 또 다른 동력과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